펄롱은 정문을 활짝 열고 벽돌로 고정하자마자 바로 정신을 다 잡고 다음 할 일을 생각했다. 트럭 시동이 안 걸릴까봐 걱정했는데 키를 돌리자 엔진이 작동됐고 참고 있는지도 몰랐던 숨이 후 하고 나왔다. 펄롱은 시동을 켜놓았다. 실어놓은 짐이 주문과 일치하는지 전날 저녁에 확인해 놓고도 재차 확인했다. 야적장도 어제 문 닫기 전에 분명 다 점검했을 텐데도 둘러보면서 바닥이 깨끗한지 밤새 저울에 남겨둔 건 없는지 살폈다. 사무실 안에서 할 일은 없었지만 문을 열고 전등을 켜고 둘러보았다. 서류 더미, 전화번호부, 서류철, 배달 명세표, 대못에 꽂혀있는 청구서 사본. 펄롱이 길 건너 집에 땔감 한 자루 갖다 주라는 메모를 적는데 전화가 울렸다. 펄롱은 전화가 끊길 때까지 서서 지켜보다가 끊긴 다음에 1, 2분 정도 다시 울리지 않는지 기다렸다. 메모를 다 쓴 다음 밖으로 나와 문을 잠갔다. 차가 수녀원에 가까워지면서 창문으로 비치는 트랙 헤드라이트 불빛 때문에 펄롱은 마치 자기 자신을 만나러 가는 듯한 기분이었다. 최대한 조용히 현관문 앞을 지난 다음 후진으로 건물 옆을 따라 석탄광까지 가서 시동을 껐다. 펄롱은 졸린 상태로 차에서 내려 멀리 주목과 산 울타리, 성모상이 있는 작은 동굴을 보았다. 성모는 발치에 놓인 조화가 실망스럽다는 듯 눈을 내리깔고 있었다. 높은 창에서 흘러나온 빛이 닿은 자리에서 서리가 반짝였다. 이 위는 이렇게 고요한데 왜 평화로운 느낌이 들지 않는 걸까? 아직 동이 트기 전이었고 펄롱은 검게 반짝이는 강을 내려다보았다. 강 표면에 불 켜진 마을이 똑같은 모습으로 반사되었다. 거리를 두고 멀리서 보면 훨씬 좋아 보이는 게 참 많았다. 펄롱은 마을의 모습과 물에 비친 그림자 중에 어느 쪽이 더 마음에 드는지 마음을 정할 수가 없었다. 어디선가 아데스테 피델레스를 부르는 노랫소리가 들렸다. 옆 건물인 세인트 마거릿 학교 기숙사에서 지내는 학생들일 것 같았다. 하지만 다들 집에 가지 않았으려나? 내일 모레가 크리스마스 이브였다. 그 직업학교 학생들인 모양이었다. 아니면 수녀들이 아침 미사 전에 연습하는 건가? 펄롱은 잠시 서서 노래를 들으며 마을을 내려다보았다. 굴뚝에서 연기가 솟았고 하늘에서는 작은 별이 점점 가물가물해지고 있었다. 그렇게 서 있는 동안 가장 밝은 별이 순간 칠판이 분필선 같은 자취를 남기며 떨어져 사라졌다. 또 다른 별은 다 타버린 것처럼 서서히 희미해졌다. 펄롱이 트럭 뒤쪽 판을 내리고 석탄 광문을 열러 갔더니 빗장에 성에가 단단히 끼어 있었다. 자기는 마냥 문간에서 기다려야 하는 신세인 건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살면서 그 많은 시간을 이 집 저 집 문 앞에 서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며 보냈으니 억지로 빗장을 당겨 연 순간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지만 몸을 누일 변변한 자리가 없는 개가 석탄광에 숨어들 때가 많았기 때문에 놀라진 않았다. 아니 잘 보이지 않아서 펄롱은 트럭으로 가서 손전등을 가져왔다. 창고 안을 손전등으로 비추었는데 바닥에 있는 것을 보고 펄롱은 그 안에서 여자아이가 하룻밤 이상 거기 머물렀음을 알았다. 세상에. 펄롱이 말했다. 펄롱이 생각해낼 수 있는 일은 외투를 벗어주는 것뿐이었다. 외투를 벗어 아이에게 덮어주려고 다가갔더니 아이가 몸을 움츠렸다. 다치게 하려는 게 아니야. 펄롱이 달랬다. 석탄 배달하러 왔어, 아가야. 눈치 없게도 펄롱은 아이가 만들어 놓은 배설물에 다시 불빛을 비췄다. 딱 해라.
펄롱이 말했다. 얼른 나가자. 겨우 여자아이를 데리고 나왔는데 아이가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데다가 머리가 엉망으로 깎여 있는 걸 보고는 펄롱의 평범한 내면 한편에 여기에 오지 않았더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괜찮아. 나한테 기대. 펄롱이 말했다. 아이는 펄롱이 가까이 오는 걸 꺼리는 것 같았으나 어찌어찌 아이를 데리고 트럭까지 왔다. 아이는 따뜻한 자동차 보닛에 기대어 불 켜진 마을과 강을 내려다보고 다음에는 펄롱이 그랬던 것처럼 멀리 하늘을 쳐다보았다. 이제 밖에 나왔네요. 한참 후에 아이가 겨우 입을 열었다. 그래. 펄롱은 아이 어깨에 걸친 외투를 조금 더 당겨 여며 주었다. 이제 아이는 손길을 겁내지 않는 것 같았다. 지금 밤이에요. 낮이에요. 새벽이야. 펄롱이 말했다. 곧 밝아질 거야. 저건 배로강이에요? 펄롱이 말했다. 연어도 있고 급류도 흐르는 곳이지. 한순간 펄롱은 이 애가 거위가 덤볐던 날 경당에서 봤던 그 아이인가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다른 아이였다. 손전등을 아이 발에 비췄더니 석탄이 새까맣게 낀 긴 발톱이 눈에 들어와 얼른 불을 껐다. 어쩌다 저기 있게 된 거야? 아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펄롱은 아이가 어떤 기분인지 조금 느낄 수 있었고 뭔가 마음을 달래줄 만한 말을 찾으려고 머릿속을 뒤졌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잠시 시간이 흘렀고 얼어붙은 잎사귀 몇 장이 자갈밭 위로 굴러간 다음 펄롱은 마음을 다잡고 아이를 현관문으로 데리고 갔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펄롱은 늘 그렇듯 그냥 꾸역꾸역 일을 했다.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긴장한 상태로 초인종을 눌렀고 안에서 소리가 울리는 걸 듣고는 움찔했다. 곧 문이 열리고 젊은 수녀가 밖을 내다봤다. 수녀는 소리를 지르더니 바로 문을 닫아버렸다. 옆에 서 있는 아이는 아무 말 없이 눈빛으로 구멍이라도 뚫으려는 듯 문을 빤히 보고 있었다. 여기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펄롱이 말했다. 아이가 이번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자 펄롱은 또 할 말을 생각해내려고 했었다. 두 사람은 꽤 오래 추운 현관 계단 위에서 기다렸다. 펄롱은 이제 아이를 데리고 갈 수도 있다는 걸 알았다. 사제관으로 데려가거나 아니면 집으로 데려갈까 고민했지만 아이는 너무나 작고 말이 없었고 또다시 펄롱의 평범한 마음 한편으로서는 그냥 모른 척하고 집으로 가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펄롱은 다시 손을 뻗어 초인종을 눌렀다. 내 아기 어떤지 물어봐 주시겠어요? 뭐라고? 배고플 텐데 누가 젖을 주죠? 아기가 있어? 14주 됐어요. 아기를 데려다 버렸는데 만약 여기 있다면 다시 젖을 먹이게 해줄지도 몰라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펄롱이 다시 생각하고 있는데 수녀 원장이 문을 활짝 열었다. 수녀 원장은 키가 큰 여성이었는데 성당에서 본 적은 있지만 이야기를 나눠본 적은 거의 없었다. 펄롱 씨, 수녀 원장이 웃으며 말했다. 일요일 아침에 이렇게 일찍 시간을 내주시니 정말 감사하네요. 원장님, 펄롱이 인사를 했다. 네, 일찍 왔습니다. 이 꼴을 보시기 해서 유감입니다. 수녀 원장이 말하고는 아이를 돌아보았다. 대체 어디 있었니? 수녀 원장이 말투를 바꿨다.
네가 침대 없는 걸 이제 알았다. 경찰을 부리려던 참이야. 여기 석탄광에 밤새 갇혀 있었어요. 펄렁이 말했다. 어쩌다 거기 들어갔는지 몰라도 불쌍한 것. 어서 들어와서 위층으로 가 뜨거운 물로 목욕해. 얼어 죽겠다. 이 가엾은 애는 가끔 앞뒤 분간을 못해요. 어떻게 돌봐야 할지 난감하죠. 여자아이는 정신이 나간 것처럼 멍하니 서 몸을 덜덜 떨었다. 들어오세요. 수녀 원장이 펄롱에게 말했다. 차를 끓이죠.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아닙니다. 펄롱은 그렇게 하면 이 일이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듯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들어오세요. 수녀 원장이 말했다. 거절은 용납 안 합니다. 제가 마음이 급해서요.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미사에 참석해야 합니다. 그럼 들어와서 급한 마음이 없어질 때까지 있어요. 아직 이른 시간이고 오늘 미사가 한 번만 있는 것도 아니니까. 펄롱은 모자를 벗고 시키는 대로 수녀 원장을 따라 들어갔다. 아이를 부축해 현관을 통과해 뒤쪽 부엌으로 갔는데 여자아이 둘이 순무 껍질을 벗기고 머리통 같은 양배추를 씻고 있었다. 문을 열어주었던 젊은 수녀가 거대한 검은색 레인지 앞에서 뭔가를 젓고 있고 주전자에서 물이 끓었다. 부엌 전체에 그리고 안에 있는 물건들 전부 얼룩 한 점 없이 반짝반짝 빛났다. 펄롱은 지나가면서 벽에 걸린 냄비에 자신 모습이 언뜻 비치는 것을 보았다. 수녀 원장은 걸음을 멈추지 않고 타일이 깔린 복도를 따라 계속 갔다. 이쪽으로 오세요. 원장님, 저희 때문에 바닥에 발자국이 남았습니다. 펄롱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괜찮아요. 수녀 원장이 말했다. 더러움이 있는 곳에 복도 있다는 말도 있죠. 수녀 원장이 펄롱과 여자아이를 데려간 곳은 넓고 근사한 방이었고 주철 벽난로에서 갓 피운 불이 활활 타고 있었다. 눈처럼 흰 천으로 덮인 긴 테이블 주위에 의자가 있고 마호가니 장식장, 유리문이 달린 책장이 있었다. 벽난로 선반 위에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거기 불가에 앉아 몸 좀 녹이겠어요? 수녀 원장이 펄롱에게 외투를 돌려주며 말했다. 난 이 애를 챙기고 차를 준비시킬게요.